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난징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GRRM의 그룹 렐러티브 리워드 모델링 for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요즘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수학이나 프로그래밍 같은 영역에서 추론 능력이 확 튀어오른 건 잘 설계된 보상을 쓰는 강화 학습 덕이 크죠. 근데 기계 번역처럼 답이 딱 정해지지 않은 오픈엔디드 태스크에서는 이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보상 모델이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많이 쓰이는 GRPO, 그러니까 그룹 렐러티브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프레임워크는 같은 소스 문장에서 나온 여러 후보 번역들 사이의 순위를 얼마나 정확히 매기느냐에 크게 의존하는데 기존의 스칼라 기반 판정 모델들은 여기서 자주 실패합니다. 이 논문은 이런 순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 강한 추론 능력을 MT 모델에까지 가져오기 위해 번역에 특화된 그룹 상대 보상 모델 GRRM을 제안합니다. Group Relative Policy Optimization, 줄여서 GRPO에서는 모델이 같은 소스 문장에 대해 여러 개의 후보 번역을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에 대해 그 그룹 안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 오로지 상대적인 기준으로 애드밴티지를 계산해요. 즉, 보상 모델이 주는 절대 점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건 순위입니다. 만약 보상 모델이 더 나쁜 번역을 더 좋은 번역보다 높게 평가해버리면 GRPO는 말 그대로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GRPO가 번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상 모델이 그룹 내부의 미세한 순위 차이를 엄청 잘 잡아줘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생성형 보상 모델은 스칼라 품질 지표처럼 동작합니다. 번역 하나를 딱 받아서 1점에서 10점 같은 단일 점수만 내보내는 식이죠. 문제는 이런 모델은 경쟁 후보들을 한 번에 같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교 맥락이 없다 보니 미묘한 스타일 차이나 의미 차이를 자주 놓치고 겉으로는 유창하지만 틀린 번역에도 쉽게 속아요. 실제로는 이게 점수 포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후보들 퀄리티가 분명히 다른데도 많은 번역이 최대 점수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GRPO에서 어드밴티지 값들이 거의 0 근처로 다 뭉개져 버리고 정책이 더 이상 제대로 학습을 못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두 가지 패러다임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SQM, Scalar Quality Matrix로 번역 하나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GQM, 그룹 퀄리티 매트릭스로 같은 소스 문장에 대한 후보 번역 전체 세트를 한 번에 받아서 공동으로 평가합니다. GQM은 그룹 전체에 대해 일관된 순위를 반영하는 점수 벡터를 출력해요. 모든 후보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샘플 간 비교 맥락을 활용해서 차이를 더 잘 드러내고 전부 최고 점수만 주는 걸 피하면서 SQM이 대충 넘어가기 쉬운 미묘한 애매함도 더 잘 해소할 수 있습니다. Group Quality Metric은 소스 문장 하나와 그에 대한 후보 번역 그룹을 입력으로 받아서 각 후보마다 점수를 하나씩 돌려주는 함수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이 점수들이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점수는 그 그룹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룹 밖과 직접 비교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동 평가를 하면 후보들을 직접 맞대놓고 보면서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나 정보 누락을 더 잘 잡아낼 수 있어요. 또 상황에 따라 평가의 세밀함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들이 다 비슷비슷하면 작은 스타일 차이까지 줌인해서 보고 품질 차이가 크면 큰 의미 오류에 더 무게를 두는 식으로요. GQM을 실제 학습 루프 안에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저자들은 GRRM이 그룹 Relative Reward 모델을 제안합니다. GRRM은 QN 2.5-7B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모델이고 소스 문장과 번역 후보 그룹을 입력으로 받아서 세 가지를 내보냅니다. 첫째, 자세한 비교 설명. 둘째, 명시적인 순위. 셋째, 그 순위를 엄격히 따르는 스칼라 점수 세트입니다. 프롬프트 설계도 단계별 추론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종 점수가 불투명한 휴리스틱이 아니라 명시적인 분석에 근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구조는 그룹 단위에 신뢰할 수 있는 순위를 필요로 하는 GRPO와 자연스럽게 잘 맞습니다. GRRM 학습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Chinese English 번역 그룹에 대해 그룹 와이즈 패러다임으로 제미나이 2.5%가 달아준 라벨을 가지고 지도 학습을 합니다. 2단계에서 GRRM은 지시를 따르고 기본적인 비교 추론을 하는 법을 배우죠. 그 다음에는 이 모델 자체를 하나의 정책으로 보고 Verifiable Rewards를 사용하는 강화 학습으로 최적화합니다. 여기서 메인 보상은 Ranking Accuracy, 즉 후보상들 중에서 예측한 순서가 정답 순서와 일치하는 비율입니다. 보조 보상은 단순히 순서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점수 차이가 품질 차이의 크기도 반영하도록 유도해요. 이 두 목표를 같이 쓰면서 GRRM이 미세한 순위 차이까지 더 날카롭게 구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GRRM을 보상 모델로 평가하기 위해 저자들은 여러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학습에는 타워블록스 코퍼스에서 뽑은 Chinese English 번역 그룹을 쓰고 여기에 제미나이가 그룹 와이즈 방식으로 라벨을 달았습니다. 사람 기준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 품질 주석이 달려있는 WMT 20분 뉴스테스트 2020과 제너럴 MT 2022 벤치마크를 사용해요. 추론 능력을 빡세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시드X 챌린지에서 챌린지 세트를 구성하는데 여기에는 관용구, 슬랭, 도메인 특화 용어처럼 미묘한 이해가 중요한 예제들이 들어갑니다. GRRM은 제미나이, 딥시크 R1 같은 강력한 LLM에서 저즈 베이스라인, 커메트 키위나 브래들리 테리 모델 같은 판별형 보상 모델, 그리고 SQM 패러다임으로 학습된 스칼라 생성형 보상 모델들과 비교됩니다. 같은 대형 모델을 쓰더라도 프롬프트 패러다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확 납니다. 제미나이 2.5 프로의 경우 스칼라 스코어링을 쓸 때는 외부 벤치마크 평균 랭킹 애큐러시가 약 56% 정도인데 그룹 와이즈 스코어링으로 바꾸면 약 70%까지 뛰어요. 딥식 R1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대략 52%에서 68% 정도로 올라갑니다. 특히 시드X 챌린지 셋에서는 SQM 성능이 거의 랜덤 수준까지 떨어지는 반면 GQM은 꽤 견고하게 버팁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파인튜닝 디테일보다도 독립적인 스코어링에서 그룹 단위 평가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학습된 모든 보상 모델 중에서 GRRM이 평균 랭킹 애큐러시가 가장 높습니다. 학습은 차이니스 잉글리시 데이터만으로 했는데도 잉글리시 점원이나 잉글리시 러시안 벤치마크에서도 잘 일반화해서 코멧 키위 같은 특화 지표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요. 비슷한 강화 학습 세팅으로 학습한 스칼라 생성형 보상 모델과 비교해도 특히 시드X 챌린지 셋에서 GRRM이 확실히 더 강합니다. 이 결과는 생성형 추론을 그룹 단위로 적용하는 게 순수 판별형이나 스칼라 접근법이 놓치기 쉬운 미묘한 오류를 잡는 데 핵심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SQM이 GRPO에서 왜 성능이 안 나오는지 이유가 보입니다. 제미나이나 딥식을 스칼라 판정자로 쓰면 여러 데이터셋에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최대 점수를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점수가 포화되면 그룹 내 보상 분산이 확 줄어들고 GRPO에서 표준화된 애드밴티지 값이 아주 작고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요. 반대로 GQM 프롬프트를 쓰면 같은 모델들이 점수를 더 넓게 분포시키고 포화 비율도 훨씬 낮아집니다. 실제 GRPO 학습을 돌려보면 스칼라 생성형 보상 모델은 금방 포화 상태에 도달해서 유용한 그레디언트를 못 주게 되는데 GRRM의 보상은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계속 판별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GRRM을 보상 모델로 검증한 다음에는 실제 번역 학습 파이프라인에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먼저 Qwen 2.57B를 시작점으로 번역 과정에 Chain of Thought 스타일 추론이 포함된 Chinese English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해요. 그 다음 타워블록스에서 뽑은 약 15만 개의 다국어 번역 예제에 대해 GRPO를 돌리는데 이때 보상 제공자로 GRRM을 사용합니다. GRRM은 reference free라서 같은 소스 문장을 여러 타깃 언어와 짝지어 학습에 넣을 수 있고 슈가 레이블 없이도 데이터 다양성을 늘릴 수 있어요. 성능 평가는 의미 유사도를 보는 블루얼트와 딥식 R1, GPT-OSS 같은 LLM에서 저즈 점수를 함께 써서 추론까지 고려한 품질을 봅니다. 표준 WMT 벤치마크에서 GRRM을 GRPO에 통합하면 번역 품질이 꽤 크게 올라갑니다. English to Multilingual 방향에서는 GRRM으로 학습한 모델이 감독 학습 베이스라인 대비 블루얼트가 약 7.5포인트, LLM 저즈 점수는 거의 16포인트 정도 상승해요. Chinese English 태스크에서는 블루얼트만 보면 비슷하거나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도 LLM 저즈 기준으로는 타워 인스트럭트, CDX PPO, SSRX0 같은 특화 번역 시스템들을 능가합니다. 물론 제미나이 2.5 같은 대형 상용 모델이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앞서 있지만 GRRM으로 학습한 7B 모델이 특히 추론을 많이 보는 평가 기준에서는 그 격차를 꽤 많이 좁힙니다. SeedX Challenge는 난이도 높게 설계된 셋이라 관용구, 인터넷 슬랭, 특수 용어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Cross-Lingual Augmentation까지 적용한 GRRM 학습 모델은 강력한 추론 모델이자
평가자로도 쓰이는 딥식 R1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냅니다. Chinese to English에서는 LLM 저지 점수 기준으로 딥식 R1을 살짝 앞서기도 하고 English to Chinese에서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어요. 흥미로운 건 BLERT는 가끔 다른 시스템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데 추론 기반 판정자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판별형 지표가 번역 품질의 중요한 측면들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면 강화학습이 보상 모델 선택에 얼마나 민감한지 드러납니다. 블루투를 직접 최적화하면 당연히 블루투 점수는 올라가지만 특히 시드X 챌린지에서는 이게 LLM 저지 점수 향상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브래들리 테리 같은 판별형 모델이나 스칼라 생성형 보상 모델은 리워드 해킹에 취약해서 정책이 이들을 악용하는 법을 배워버리기도 해요. 심지어 완전히 다른 언어로 번역을 내보내면서도 높은 보상을 받는 식으로요. 반면 GRRM은 이런 실패를 안정적으로 페널티 주고 정책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GRRM 자체는 언어 간 일반화가 잘 되더라도 번역 정책 모델은 보지 못한 언어상에서 잘 하려면 여전히 명시적인 다국어 노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핵심 발견은 정책 쪽의 추론 능력도 보상 모델의 추론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베이스 번역 모델이 Chain of Thought를 쓰지 않는다면 GRRM을 써도 적차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고 추론 가능한 정책에 비해 점수가 눈에 띄게 낮게 남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추론하는 정책과 추론하는 보상 모델을 함께 쓰는 저자들이 Reasoning by Reasoning이라고 부르는 세팅에서 나와요. 추가로 GRRM은 추론 시점에도 여러 후보 번역을 다시 랭킹하는 데 쓸 수 있어서 단순 샘플링이나 로그 확률 기반 선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LLM 저지 점수 기준으로는 빔서치보다도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GRRM으로 학습한 모델이 범용 LLM들과 특화 번역 시스템들을 상대로 WMT 벤치마크와 시드X 챌린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정리해줍니다. CRPO와 GRRM을 함께 쓰면 7B 모델 하나로도 꽤 어려운 번역 태스크에서 훨씬 더 큰 추론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맞먹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특히 추론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에서 잘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한계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첫째, GQM과 GRRM은 비교적 작은 그룹 크기에서 학습되었습니다. 갑자기 엄청 큰 그룹을 한 번에 랭킹하라고 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GRPO는 작은 그룹의 큰 배치 사이즈를 쓰는 식으로도 충분히 잘 동작합니다. 둘째, GQM은 순전히 상대적인 지표라서 그룹 안에서 제일 나은 후보가 객관적으로는 다 안 좋은 번역이라도 상대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품질이 낮은 그룹을 전반적으로 깎아내리기가 어려워지죠. 앞으로 유망한 방향은 그룹 상대 순위의 어떤 형태로든 절대 품질 개념을 섞어서 누가 제일 낫다뿐 아니라 이 그룹 전체가 기준에 충분히 좋은가까지 같이 말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 연구가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강한 LLM이 뒤에 있어도 스칼라 품질 지표는 구조적으로 GRPO와 안 맞습니다. 그룹 내부의 미세한 순위를 잘 못 잡고 점수 포화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이죠. 둘째, GRRM처럼 그룹 단위 추론 기반 보상 모델로 패러다임을 바꾸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GRPO가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항별력 있는 신호를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GRRM으로 번역 모델을 학습하면 단순히 블루투 점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언어를 두고두고 생각할 줄 알고 관용구나 슬랭도 잘 처리하면서 어려운 벤치마크에서 훨씬 더 큰 시스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의 기계 번역 시스템은 정확할 뿐 아니라 깊이 있게 추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걸 강하게 시사하는 결과입니다.